제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경제학 대학을 13학기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정말 오래 학교를 다녔습니다. 경제학은 굉장히 지지나 반대에서 알아주는 그 꼴찌의 경합장이었었습니다. 0점 이상 이런 학점 받아본 적 없으시죠? 올 F에 D-를 하나 받으면 그 D만 F였었어도 저는 그 학비 등록금을 안 냈어도 됐습니다. 올 F면 안 내거든요. 그 D- 하나 때문에 한 학기 다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제학을 변명 같지만 경제학을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첫 수업 때문이었습니다. 첫 수업 때 경제통계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제가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가서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모두 다 박사적으로 기세를 초롱초롱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첫 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리얼 라인으로 이어지는 원투원 펑션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지금 잠깐만요. 소리를 치고 싶은데 뭔 소리를 적기는 적었는데, 아니 랜덤인데 저는 그 2시간의 수업 동안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인지 한 번의 합리적인 설명도 듣지 못하고 2시간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경제학이랑 안 맞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제가 13학기를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생판 공부를 안 하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경제부 기자가 돼서 증권선물거래소에 출입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왜 두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주가가 급등하냐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해서 대학교 동기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의도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너하고 세븐일레븐 조금밖에 없어. 오늘은 그렇게 제가 잘 못했던 경제학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으니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글씨를 더럽게 못 씁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 지금부터 한 4분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뒤에 꼭 붙는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 주장을 했느냐. 굉장히 유명한 격언은 여러분들 아침에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밥 먹다가 밥을 넘기면 아버지가 한 대 탁 때리시죠. 농민들의 피였다는 쌀을 말이지 낭비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 농민들한테 감사하지 말고 부족한 주인한테 고마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정몽구 회장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퍼시스 손동창 회장님께 감사 안 하잖아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농민들이 너희들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쌀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왜 고마워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는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막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이라는 놈이 쫙 하고 나타나서 다 조율을 해주면서 세상은 마구마구 발전해. 모두가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의 틀인 이기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놓고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혼자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경제적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기적이야라는 사실을 멋지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바로 이런 계급이 새로 탄생을 할 때였습니다. 중세는 귀족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보기에 얘네들은 정말 별거 아닌 애들인 겁니다. 어서 평민 자식들이 돈 좀 벌었다고 기어올라 하고 깔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열이 받죠. 나도 돈 좀 있는데, 나 좀 대들고 싶은데, 귀족들이 막 깔봅니다. 깔볼 때 어떻게 깔보냐면, 중세는 기독교의 사례였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를 중시합니다. 귀족들이 이 사람들을 깔볼 때 돈만 하는 버러지 새끼들. 이렇게 욕했습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이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변해 주겠다.
돈만 하는 버러지가 나쁜 게 아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은 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해줍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외 중학교 때 보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있고요. 물고기를 잡는 나라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뭐 만드는데 A 나라는 몇 시간 걸리고요. 몇 시간 걸리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 교환을 해서 무역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을 개발했을 때 그 확대를 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에브리바디 해피하다는 걸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사는 국가, 기술 있는 국가는 그것만 만들어. 물고기 잡지 마. 물고기 왜 잡아?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만 잡아. 반도체를 왜 만들어? 각자 잘하는 걸 해가지고 바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다. 라는 주장입니다. 왜 했을까요? 19세기에 활약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때 바로 제국주의라는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반도체만 만들고 니네들은 평생 물고기나 잡고 살아라. 이대로 놔두면 전 세계는 영원히 시스템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은 평생 반도체만 만들고 우간다는 평생 물고기만 잡는 시스템입니다.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께서 인구론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멜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식량은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1, 2, 4, 8 하고 늘어난다. 안 맞죠? 인구하고 식량.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이 시대 산업혁명 시대의 런던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농토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도시에서 노동하겠다고 왔는데 잘 것도. 그때 토마스 클라크라는 한 소년이 영국 의회에 증언한 걸 보면 하루에 17시간씩 채찍을 맞고 일을 했는데 하루에 일당 요즘 돈 500원. 이게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노동자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물론 내 돈을 주고 구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멜서스의 인구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요. 도시에 가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 많죠. 병들어 죽는 사람들 많죠. 인구론의 대답이 뭘 것 같습니다. 냅둬. 왜 도와줘? 죽게 냅둬. 이겁니다.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굶고 있으면 굶어 죽게 만들어. 병들고 있으면 병들어 죽게 만들어. 쟤네들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으면 언젠가 전쟁이 나서 죽을 애들이다. 쟤네들이 빨리 죽어줘야 이 숫자가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무시무시하죠. 멜서스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이 가득 찼다고 해요. 한 절반 정도는 멜서스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을까요? 산업혁명 시기에 처참한 도시의 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을 구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해결해줍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서 말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이의 법칙이라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이 공급과 수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만들기만 해. 기업가 니네들 열심히 만들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라서 전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무슨 주장을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why 세상의 주도권은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요는 우리 소비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여기야 여기. 기업이 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할 때는 뭐 대단한 그 이론을 머릿속에서 딱 갖추고 있다가 연구 끝에 쫙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모든 공황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안 맞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만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기계화가 도입이 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기계화가 되다 보니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가 된 거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사줄 사람이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공황은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생각. 1930년 미국 대공황은 1년 만에 미국 GDP의 40%가 날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었었어요. 해결을 해주는 혜성 같은 스타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